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하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당신의 뜻을 담아주시고 당신께만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불리워서 그리고 동서 선교를 하고 또 중국 선교 나가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화령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공산당원 가족의 복음화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들은 공개되지 않는 거로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세례명만 부른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사도 바오로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좀 잠깐 같이 묵상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게 되죠. 그 필리피라는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필리피에서 이제 그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나죠. 리디아라고. 그래서 그 리디아 가정이 전부 복음화가 됩니다.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그러면서 필리피에서 얼마간 지내시는데 점귀신이 들린 하녀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종이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바오로 사도와 실라스가 이제 언짢아가지고 아마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 같아요. 이 점을 치던 하녀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하녀의 주인이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를 고소하죠.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바오로와 실라스가 그 쇠사슬로 묶여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모두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때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간수의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죄수를 가둬놓고 있어야 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간수가 문이 다 열렸고 당연히 죄수들이 달아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죄수들이 다 감옥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놀랬을 겁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죄수도 있는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간수는 그날 밤에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설명한 적도 없는데 감동을 받은 것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대에 계셔야 할 사제가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고 연탄을 나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곱디 고운 수녀님이 낡은 옷과 그리고 초췌한 노숙자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감동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이론적인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감동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선교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중국에서 있었던 율리아 가정의 복음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리아라고 세례명을 졌습니다. 율리아 가정은 모두 4식구입니다. 남편과 율리아라는 그 부인,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남편은 중국에서 그 난방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율리아의 친정집은, 친정 아버지가 그 화룡 지역에서는 유명한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아마 뭐 시장까지는 못했지만 뭐 중간 간부 정도, 뭐 국장급 정도는 하셨을 그런 공산당원입니다. 아주 노당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정아버지 밑에서 자란 율리아라는 그 자매님은 문화혁명 때 하방이라고 합니다. 하방이라고 해서 농촌에 나가서 참 봉사활동을 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농촌에 가서 하방을 했고, 그 농촌에서 그 선전대가 있습니다. 그쪽은 또 그런 게 유명하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말을 하는 선전대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방이 끝난 다음에 화령 시내로 다시 돌아와서 그 위생원 직원을 했습니다. 위생원이란 그 뭐 병원이죠. 뭐 병원의 행정 직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한 당원이었고, 열심한 당원으로서 중앙당교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 중앙당교라는 게 대단한 데입니다. 각 시에도 시 당교가 있는데, 당교는 당의 학교란 얘기입니다. 근데 중앙당교는 뭐 누구든지 가장 당원으로서 가장 높은 그 학식을 배우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중앙당교가 왜 또 중요하냐면은 거기서 인맥들을 맺습니다. 그 동기들끼리 인맥을 맺으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서로 각 지역에 전국에 다 흩어져서 살면서도 또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하고 서로 도와주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關係가 이제 중국엔 중요하니까 이런關係를 형성하는데, 고급 관시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가 중앙당교입니다. 이 중앙당교는 대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학급입니다. 그래서 중앙당교를 그 율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룡 지역에서 중앙당교 나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뭐 좀 쌓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율리아라는 자매님은 나중에 그 전국 총공회가 있는데, 북경에서 이제 공회라는 게 열리는데, 공회가 뭐냐면요, 노조입니다. 노조. 노동조합인데, 그 공회 대표로다 중앙에서 북경에서 그 공회에서 발언을 하고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거 발언하는 사람으로 뽑힌다는 것도 상당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당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갔을 때 서치 주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치 주임. 서치라는 건 우리나라의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의 아주 말단 기관인데 거기에 서치 주임입니다. 서치 주임이자 당 총지 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총지라는 것은 당 지부가 있고, 지부라는 게 가장 작은 세포입니다. 당 지부가 있고, 지부가 몇 개가 모이면은 총지가 됩니다. 총지. 그러니까 그 서치에는 각 지부들을 다 합쳐서 총지가 되는데 그 총지에 서기를 한 겁니다. 그 서기이자 서치 주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서치에서 그 지역 그 동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가장 말빨이 센 사람. 그래서 저는 저와 이제 인연을 맺게 되는데 제가 이제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로 작정하면서 그 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율리아 자매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자매님을 다시 보게 된 게 그 서치 내, 그 구역 내에 뭐 아주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장애인 뭐 마을이랄까 뭐 조금 이렇게 모여 사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는 영세민이라고 한 거로 띠버후라고 그러는데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 서치를 찾아와서 서치 주임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쌀 떨어졌다, 땔감 떨어졌다, 뭐 하다못해 가족 이야기까지 와서 서치 주임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이거 서치 주임 그냥 행정적으로만 어떻게 그렇게 서치를 이끄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서치 주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장하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서치에 그 대중교통으로다 3륜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륜 자전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텐데 그게 이제 살룬처라 그러는데 그걸 운전하는 그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치 주임이 걸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세우고 타라고 자기네 주임이니까 태워다 주겠다고. 그 한 번 타면 1원입니다. 한 번 타면 1원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다 호의를 베풀 수 있다면은 상당히 믿는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도 봤고 또 한 번은 퇴근을 하는데 어느 번화한 거리를 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노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녁 때 되니까 이제 떼거리로다 뭐 빵 같은 걸 이렇게 팔고 만두도 팔고 그러는데 그 옥수수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서치 주임이 옥수수빵을 뭐 가끔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이 빵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갖다 먹으라고 서치 주임한테.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는데 그 옥수수빵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옥수수빵 없어서 안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저녁 때 회의를 하는데 그 주민이 옥수수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만들어서 갖다 주더라고요, 서치 주임한테.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만약에 공산당원이 아니고 우리 한국과 같은 자유사기에 살았더라면 훌륭한 수녀님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민들한테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한테 잘 해주었던 그런 서치 주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님을 제가 사업하는데 같이 동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치라는 것이 뭐 창의적으로 뭐 일을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시정부에서 가도 판사처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운동을 해라. 그러면은 그 주민들을 다 동원하고 해가지고 환경보호 운동을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일부 쓰레기 줍기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서치가 하게 되는데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
그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양로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지시가 이제 서치로 내려오니까 뭐 그렇다고 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치에서는 그냥 가족 일반 가정집 평방을 갖다 얻어가지고 거기다 할머니 두세 분 모시고 서치 직원들이 가서 밥 해드리고 돌보고 하는 이런 식의 양로원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생각이 좀 돌아왔습니다. 유치원 사업도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사업을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럼 노인 사업으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양로원을 나하고 같이 차리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양로원은 저는 한국식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다 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런 양로원을 생각한 거고, 이 율리아 자매님은 그냥 그 옆에 서치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평방 얻어가지고 할머니들 몇 번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양로원을 하자. 그러면서 저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야,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집을 지으려면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자고만 해놓고 이제 저는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때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말쯤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율리아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양로원 허가를 받았답니다. 양로원 허가를 내주는 데가 시민정국인데 양로원 허가를 받았다고 허가증 나왔다고 너무 좋아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걸 듣고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죠.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그때부터 이제 돈 만드는 고민을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이렇게 꼽을 쳐놨던 돈이 한 4천만 원 이상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어요, 그 돈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라도 먼저 시작은 할 수 있겠다, 공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모금하면 되지 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 4천만 원을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 이제 급해진 거죠. 예. 한 번에 4천만 원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나눠서 이제 송금도 하고 사람이 가져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돈을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로원을 하게 된 거죠. 하려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율리아 자매님 얘기를 조금만 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 남편이 난방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율리아 자매는 이렇게 덩치가 이래요. 여자인데 덩치가 이래요, 아주. 남편은 홀쭉해요. 근데 남편보다 부인이 더 잘 나갔습니다. 화령 시내에서. 뭐 공산당원 원래 저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일을 끝내고 퇴근하고 나면 이제 식사들을 주로 같이 잘 합니다. 서치 직원들이랑 뭐 저도 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맥을 맺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식사 자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 가면 꼭 이 율리아 자매님이 식당 그 주방에 얘기해가지고 밥을 싸달라 그러더라고요. 맨밥을 싸달라 그래가지고 반찬 좀 챙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나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가서 남편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집에 먹을 게 있어도 스스로 차려 먹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남자들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 율리아 자매님은 뭐 공적이라면 공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식 자리에서도 꼭 저녁을 챙겨주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모습을 야, 남편이 센 건지 부인이 잘하는 건지 하여튼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양로원을 이제 2008년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2009년도 6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갔다 온 다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율리아 자매님을 양로원 시작하면서 한국 견학을 좀 시켜줬습니다.
견학을 시켜줬더니 뭐 저희 이제 자매 결연을 맺은 양로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견학을 시켰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구경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원봉사자 협회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침 중국에 들어왔는데 시에서 자원봉사자 협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온 것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지원자 협회라 그러는데요. 지원자. 근데 그 협회를 만들게 됐고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저도 가입했습니다. 전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거죠. 그 외국인까지 들어있는 지원자 협회가 된 겁니다. 그 서치 지원자 협회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한국 갔다 오고 나서 5월 달에 갔다 왔는데 6월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멀쩡하던 남편이 저녁 때 식사하고 바깥에서 식사하고 회식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사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양로원 시작하고 이제 1년도 채 안 됐을 때죠. 양로원 시작하면서 저 혼자 양로원에 있었습니다. 그 양로원 원장은 그 서치 주임이었고 저는 사장이었고 근데 제가 혼자 대부분 할머니들인데 더더구나 제가 혼자서 그 밤에 지키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치 주임은 원장이지만 낮엔 다 서치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일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혼자 일을 다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뭐 밥하는 직원은 따로 있었지만 그게 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그 다음에 병원에 갑자기 가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저 혼자 처리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양로원 원장이 같이 거기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덜커덕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됐죠. 아이들도 아직 다 크진 않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하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 다 장례 치르고 나서 집도 다 정리하고 그 서치 주임이 양로원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아주. 저는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양로원에 있으면서 서치를 출근하는 거죠. 그러면은 특히 밤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참 힘들어집니다. 뭐 차에다 싣고 병원에 가면 되겠지만 병원 가서 뭐 수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제가 중국말이 시원치 않으니까 뭐 어려울 만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양로원 원장으로서 양로원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가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온전히 그 율리아 자매가 저의 선교 사업, 양로원뿐만 아니라 저의 선교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